여러분은 혹시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은 이렇듯 한 사람의 심장을 멈춰 세울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67세 남성 한수연 환자분은 평소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라는 말을 남기고 러닝머신 위에서 쓰러졌고 단 몇 분 사이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의 헬스장, 공원, 등산로에서도 같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명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의 운동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30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냉정합니다. 혈관은 굳어가고 심장은 느려지고 근육은 쉽게 손상되고 회복은 더디고 숨은 답답해집니다. 젊은 시절 효과봤던 운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순간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환자를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5세 남성 김성주 환자분은 운동은 강하게 해야 젊어진다며 빠른 조깅과 계단 오르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직후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심장 피로. 이후 저는 그의 운동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빠른 달리기와 무리한 등산을 중단시키고 속도를 줄인 걷기, 가벼운 근력 균형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량을 줄였는데 숨이 덜 차고 몸이 더 가볍습니다. 운동이란 건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맞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운동은 더 이상 위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7가지.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열심히는 60대에게 최악의 전략입니다.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운동 1번입니다. 그 최악의 운동 1번은 바로 빠른 조깅, 전력 질주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뛰는 순간 심장은 급격한 압박을 받고 혈압은 순식간에 솟구치며 혈관은 터질 위험을 안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빠른 속도, 차가운 공기, 이 조합은 돌연사의 대표 패턴입니다. 부정맥, 심정지, 뇌출혈, 극심한 혈압 상승 등은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운동을 위험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조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빠른 조깅이 특히 아침에 더 위험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응급실과 심혈관 환자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한 가지 공통 패턴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침 운동 중 심장사고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아침 혈관은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면 혈관이 팽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딱한 호스에 갑자기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심장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교감신경이 급격히 올라가며 혈압이 튀어오르기 쉽습니다. 이때 과격한 조깅까지 겹치면 심장은 과부하를 받습니다. 셋째, 속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늦어 숨이 찼다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느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라는 착각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아침 플러스 빠른 조깅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빠른 조깅을 반드시 중지시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조깅을 꼭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안전 대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속도보다 시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강도는 금지입니다. 말이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20분에서 30분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아침 시간은 피하고 오후 시간을 권장합니다. 혈관이 충분히 따뜻해진 오후 시간대가 심장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3. 빠른 조깅 대신 느린 걷기 플러스 가벼운 근력의 조합입니다. 60대 이후의 심장은 뛰는 운동보다 버티는 운동에 강합니다. 달리기보다 천천히 걷기와 하체 근력이 수명을 더 연장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으로 하는 스쿼트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입니다. 이 운동은 분명 젊은 사람에게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운동은 순간 혈압 상승 폭이 매우 큽니다. 허리, 무릎, 고관절에도 동시에 체중 압력이 실립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 디스크가 있는 시니어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0대 남성 김성호 환자는 허리를 다친 후 2년 넘게 일상을 잃어버린 70대를 보냈습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일상을 잃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가 60대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운동은 전신을 쓰는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 관절, 근육, 디스크, 균형 감각 이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무거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곧바로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첫째, 혈압 폭등 위험입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는 발살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발살바 호흡법은 입과 코를 막은 상태에서 숨을 내쉬려고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입을 다문 채 코를 막고 복부에 힘을 주며 숨을 내쉬려고 하는 동작이 그것입니다. 이 순간 혈압은 200을 훌쩍 넘기고 고혈압, 동맥경화, 부정맥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심혈관 사고 촉발 버튼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중량 스쿼트 중 어지럼증, 실신, 흉통으로 쓰러지는 시니어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둘째, 관절이 버티지 못합니다. 60대 이후의 연골은 이미 마모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무릎, 고관절, 허리는 체중 플러스 중량 플러스 중력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래 걸립니다. 셋째,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무게 자체보다 순간 흔들림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한 번 삐끗하는 순간 디스크인대, 파열 척추, 압박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자세의 실수가 시니어에게는 평생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대체를 권합니다. 1. 무거운 스쿼트 대신 의자 스쿼트, 체중 스쿼트로 대체. 의자 끝에 살짝 닿을 정도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며 균형의 안정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2. 데드리프트 대신 밴드 힙힌지로 대체. 탄력 밴드만으로 햄스트링과 엉덩이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허리 부담이 줄고 부상 위험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3. 무게 욕심 금지입니다. 대신 개수보다 자세입니다. 60대 이후 근력 운동은 근육 강화가 아니라 근육 유지가 목표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유지입니다.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넘어지지 않고 허리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시니어 근력 운동의 진짜 성공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위험한 운동은 주말 등산입니다. 특히 장시간 가파른 경사, 내리막 하산이 문제입니다. 등산은 심폐 강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등산은 시니어 응급 사례 중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등산이 위험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심장이 쉴 틈이 없다. 지속적 경사의 내리막 하산이 맥박 회복을 불가하게 합니다. 2. 무릎 연골 파괴. 하산 시 무릎이 체중의 4배에서 6배의 압력을 장시간 버텨야 합니다. 3. 혈압 변동 폭이 크다. 갑작스러운 기온고도 변화. 저는 실제로 제 과천에 사시는 72세 김지연 환자분은 하산 중 무릎 인대가 끊겨 1년 넘게 정상 보행을 못하셨습니다. 또 수원의 75세 유정민 환자분께서도 산에서 심장이 멈춰 헬기로 이송되어 제가 직접 치료했습니다. 등산은 체력이 있을 때 강해지는 운동이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할 운동이 아닙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60대 이후 위험 운동의 공통점은 순간적인 과부하와 지속적인 강압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합니다. 등산의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강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라갈 때는 심장이 지치고 내려올 때는 관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환자들에게 등산을 이렇게 대체하도록 안내합니다. 평지 걷기 3-40분. 경사 없는 평지에서 말이 가능한 속도로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심장은 안정적으로 단련되고
혈관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실내 자전거 10분에서 20분, 무릎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기온고도 변화가 없어 혈압 변동이 적습니다. 스텝박스 낮은 단계로 5에서 10분, 무릎 각도를 90도 이하로 유지하면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등산이 주는 하체 자극을 안전하게 축소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평지 실내 저충격 조합으로 바꾸면 등산의 장점은 살리고 위험 요소는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유산소 안전 루틴 주 7일. 제가 60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루틴은 이것입니다. 바로 시니어 매일 유산소 안전 운동 습관입니다. 월수금 은 평지 걷기 30분에서 40분, 화토는 실내 자전거 10분에서 20분, 목은 가벼운 맨몸 근력 하체 위주 10분에서 15분, 일은 휴식 또는 15분에서 20분 가벼운 산책. 이 방식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심장은 천천히 꾸준히, 관절은 아끼면서 오래 써야 한다. 유산소는 숨차게가 아니라 지치지 않게 해야 장기적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위험한 운동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뱃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 운동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치명적입니다. 1. 허리 디스크 압박. 상체가 말리는 순간 디스크가 전방으로 밀립니다. 2. 목고관절 과부하. 힘이 배가 아닌 목허벅지로 빠집니다. 실제로 저는 윗몸 일으키기 1개월 후 디스크 통증으로 내원한 60, 70대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일산의 70대 남성 오진석 환자분도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6개월 넘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어떤 대체 동작이 있을까요? 윗몸 일으키기 대신 플랭크 10에서 20초 3세트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운동은 허리 부상 없이 복부 코어 강화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복부 운동입니다. 이제 남은 최악의 운동 5번, 6번, 7번을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니어에게 가장 많은 부상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줄넘기가 최악의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줄넘기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착지 충격이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관절에 전달됩니다. 60대 이후 무릎, 연골, 발목, 인대, 척추 압박에 치명적이며 줄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매우 흔합니다. 여러분, 무릎 안에 있는 즉 무릎 관절 내부에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위치한 반달 모양의 쿠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이 연골판은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펴질 때 뼈끼리 직접 닿는 충격을 완화하고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쿠션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뼈와 인대로 전달됩니다. 60대 이상에서 무릎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이 쿠션이 찢어지거나 갈라지면서 통증과 붓기, 무릎 잠김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줄넘기는 시니어분들께 유산소가 아니라 관절 파괴 운동입니다. 서울 서초에 사시는 70대 여성 한수진 환자분도 줄넘기 후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 6개월을 걷지 못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운동은 강도 높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운동은 칼로리 소모가 좋다는 이유로 많이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릎, 고관절, 허리가 이미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등산보다 더 위험한 운동입니다. 올라갈 때는 무릎, 연골 압박, 내려갈 때는 관절 미끄러짐, 넘어짐 위험, 중간 휴식 없이 반복하면 심혈관 과부하가 오게 됩니다. 실제로 계단 운동 중 흉통호흡 곤란으로 119 신고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일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 운동으로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최악의 운동은 반동을 주거나 관절 가동 범위를 억지로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연성은 줄어들지만 힘줄 인대의 찢어짐 위험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칭은 결국 무릎 내부 인대 파열, 어깨 회전근개 손상, 허리 근막 염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60대 이후 무리한 스트레칭의 대표 후유증입니다.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10초에서 20초 정지가 원칙이지 절대 반동, 강한 압박, 통증 버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운동 7가지를 보시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순간적인 과부하, 관절 혈관의 충격, 호흡 회복 시간 부족, 균형 상실 위험, 즉
60대 이후에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강압 충격이 공통된 위험 요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명과 관절을 지키는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짧게라는 뜻입니다. 운동을 끊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필요한 운동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래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의 방향이 바뀌면 몸의 미래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평생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으로만 운동해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숨이 덜 가쁩니다. 무릎,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혈압과 혈관이 안정됩니다. 넘어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일상생활의 체력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은 기록을 위해 운동하지만 60대 이후의 운동은 몸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1. 천천히 숨을 관리하는 유산소. 2. 몸을 지탱할 근력, 특히 하체와 코어. 3. 낙상을 막는 균형 운동. 이 3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운동 1. 유산소 운동으로 리듬 걷기입니다. 60대 이후 최고의 유산소는 뛰는 유산소가 아니라 걷는 유산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식은 리듬 걷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5분 워밍업 천천히 걷기, 2~30분 리듬 걷기 말이 가능한 속도, 5분 마무리 걷기, 총 3~40분, 주 4에서 5회이면 충분합니다. 숨은 차지만 질식하듯 몰아붙이지 않는 강도가 중요합니다. 유산소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시간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평생 운동 2. 근력 운동으로 하체와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60대 이후 근력의 목표는 운동 능력이 아니라 일상 기능 유지입니다. 특히 하체와 코어는 늙지 않는 몸의 중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은 2가지입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 10에서 15회 2~3세트. 무릎 각도 90도 이하 금지, 내려갈 때 천천히. 둘째, 플랭크 10에서 20초 2~3세트. 허리 힘이 아닌 복부 힘으로 버티기. 근력 운동은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하체와 코어만 유지돼도 허리 통증, 계단 통증, 장시간 보행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평생 운동의 마지막 축은 균형 운동입니다. 60대 이후에 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근육 부족도 관절 문제도 아니라 낙상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골절 사고의 70% 이상이 낙상에서 시작되고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내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모든 시니어에게 말합니다. 걷는 힘보다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운동 3. 균형 운동으로 10분 버티기 습관화하기입니다. 매일 10분이면 됩니다. 1. 한발서기 좌우 10에서 20초 3세트.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공간은 피하고 벽 가까이에서 실시. 2. 사이드 스텝 좌우 10회 2세트. 엉덩이 근육 활성화 보행 안정성 증가. 3. 뒤로 걷기 10에서 20m 1회. 태생적으로 잘 쓰지 않는 근육 자극 낙상 방지 효과 큼. 이 3가지는 시니어 전문 재활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균형 운동 핵심 루틴입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 내리막, 샤워실, 미끄러운 길 같은 위험 구간을 훨씬 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숨은 천천히, 근육은 부드럽게, 몸은 안전하게. 운동은 강한 동작보다 포기하지 않고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의 절반은 운동 자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운동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운동 전 5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먼저 외우게 합니다. 자, 그럼 그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전 생존 체크리스트 반드시 5가지는 꼭 확인. 1. 어지럼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 날은 운동 금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날의 운동은 위험해집니다. 2. 추운 아침 격한 운동 금지. 워밍업 5분 필수. 혈관이 깨지기 가장 쉬운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3. 공복 운동 최소화. 가벼운 수분, 소량 탄수화물. 심장과 뇌는 에너지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4.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동작은 즉시 중단. 통증을 참는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5. 10분 원칙. 첫 10분 동안 몸이 불편하다 혹은 숨이 가파르다 느껴지면
그날 강도를 낮추거나 멈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운동은 의지만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관찰, 조절, 진행 이 세 단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운동 상식 세 가지도 있습니다. 오해 1. 숨이 차야 운동이 된다. 사실 무근입니다. 숨이 찬 건 피로 신호일 뿐 효율 신호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말이 가능한 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강도입니다. 오해 2. 무릎이 안 좋아도 근력 키우려면 스쿼트는 필수다. 절대 아닙니다. 중심관절 각도가 잘못되면 스쿼트는 독이 됩니다. 시니어는 스쿼트보다 의자, 스쿼트, 벨리브리지, 레그레이즈가 훨씬 안전합니다. 오해 3. 스트레칭은 크게, 세게 해야 시원하다. 아닙니다. 시원함은 근육 이완이 아니라 근육 손상 직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반동 없이 10에서 20초 정지가 원칙입니다. 오해를 지우지 않으면 운동 경험이 쌓일수록 몸은 망가집니다. 지식 없는 운동은 반복되는 실수일 뿐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운동 강도보다 몸의 신호를 듣는 능력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운동은 끝난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60대 이후 몸은 운동 시간보다 회복 시간의 질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30분이더라도 회복은 23시간이다. 운동 자체로는 몸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단지 자극일 뿐 강해지는 과정은 회복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습니다. 운동하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 후 10분 회복 루틴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운동 직후 즉시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회복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분 천천히 걷기 쿨다운. 운동 직후 바로 멈추면 혈류가 정체되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2. 5분 정적 스트레칭 반동 금지 10에서 15초 유지. 목, 어깨, 허리, 허벅지, 종아리 순으로 5부위. 짧고 부드럽게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3. 3분 수분 보충 미지근한 물. 갑자기 찬 물은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2-3컵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10분만 지키면 운동 후 근육 뭉침, 부종, 탈진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염증을 줄이는 3가지 회복 습관입니다. 운동 후 염증이 쌓이면 통증이 되고 통증이 쌓이면 질병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핵심 3가지는 이것입니다. 습관 1. 1시간 내 단백질 항염 식품. 예, 두부, 달걀, 연어, 아몬드,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근육 회복, 염증 완화, 피로 회복. 습관 2. 따뜻한 샤워 10분. 혈류 촉진, 근육 이완, 부종 감소. 습관 3. 취침 전 5분 스트레칭. 야간 근육 경직 방지, 수면 질 향상. 운동보다 회복에 투자하는 사람이 다음 날 다시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근육은 지키고 염증은 줄이고 다음 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은 하루하루 쌓는 기술이 아니라 회복을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그리고 평생 해야 할 운동과 회복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운동의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수명, 근육이 아니라 기능, 체력 과시가 아니라 일상 회복입니다. 우리는 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숨이 편한 몸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운동 7가지. 빠른 조깅, 무거운 스쿼트 데드리프트, 무리한 등산, 줄넘기, 계단 과훈련, 반동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해야 할 운동 3가지. 리듬 걷기, 하체 코어 근력, 균형 운동. 운동을 살리는 필수 습관 3가지. 준비, 체크리스트, 회복 루틴.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운동 오래 걷고 오래 보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기술.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그대로만 실천하신다면 병원에 덜 가고 덜 아프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숨이 많이 차고 어지럽고 통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프게 늙을지 건강하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품위 있게 오래 걷는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에 제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운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걸음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혜롭게 지켜드리는 건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